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 4호기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일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34분 동안 비행하며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제 4호기는 이날 오전 11시 19분에 이륙해 11시 53분에 착륙했습니다. 조종관은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전승현 소령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KF-21 시제 4호기는 기존과 조금 다른 형상을 보였는데요. KF-21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 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입니다. 단좌기에 이어 복좌기까지 개발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보라매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12년 전부터 국내에서 단좌형과 복좌형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며 선견지명이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라매 전투기 시제 4호기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미래전에 필요한 전략무기인 고성능의 전투기에서 전쟁 승패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복좌형은 기본적으로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행시험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5K는 복좌형인데 앞부분이 조종석이고 뒷좌석이 화기관제사 역할을 하니까 공대지 폭격 임무를 할 때는 조종사 부담을 줄이고 화기관제사를 통해서 폭격 임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하는 면에서 복좌형 개발도 우리의 발전된 항공기술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실전 배치뿐만 아니라 훈련용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를 단기간에 빠르게 양성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전투기 개발 추세를 보면 복좌형은 지향하고 단좌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별도의 운용 개념을 갖고 복좌형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처음으로 독자 개발하면서도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눠 설계해야 하고 무게중심의 변화와 추가 장비로 인해서 추가적인 개발 인력과 개발비 등 동시에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번 4호기 비행시험을 통해 많은 군사 강국들도 못한 일을 당당히 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 완료 때까지 단좌형과의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성능을 시험하는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됩니다. 전방 동체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 연료 탱크 공간 등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입니다. 시제기 6기 가운데 4호기에 이어 6호기도 복좌로 제작됩니다. KF-21 복좌기는 개발 후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제 4호기 도장은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도안이면서 항공기의 상승 형상이 유색이란 점이 다릅니다. 방사청은 상반기 중에 시제 5, 6호기도 비행시험에 투입해 총 6대로 비행 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전투기 개발 능력은 한 나라의 기술력과 국력을 말해주는 가늠자로 평가됩니다. KF-21은 작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달 17일 초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최초 비행 후 7개월간 110여 회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군사 강국들도 해내기 어려운 단좌형, 복좌형 개발을 동시에 성공함으로써 진정한 군사 강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첨단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3년 만에 우리 군이 주력으로 쓸 최신의 전투기의 독자 개발 성공에 청신호를 켠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듯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카이는 방산 수출 확대와 코로나19 회복 영향 등에 힘입어 지난해 잠정 매출이 약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2021년 대비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주액은 약 8조 7천억 원으로 203%가량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도 24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KF-21 개발, 수리온사차 및 상륙기동 헬기 양산과 납품이 이루어졌고 국내 사업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체 부품 사업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수리온 양산 및 기체 부품 사업의 물량 증가, 평균 환율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률도 개선됐다. 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목표로 잡은 2050년 매출 40조 원을 향해 착착 달려가고 있는데요. 당장 2023년에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FA50 48대 중 12대가 올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 4대, 4분기 8대 납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는 앞으로 폴란드에서 KF-21 공동생산 얘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리핀 공군에서도 2027년쯤 KF-21 보람의 인도를 원한다는 요청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복병으로 등장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등장을 통해 인니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UAE, 아랍에미리트의 등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UAE가 현재 4호기까지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공동개발에도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UAE는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측과 5세대 전투기 F-3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지난해 초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판 F-35로 불리는 체크메이트 전투기 도입 소문도 돌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이미 시제기가 비행을 시작했고 기술과 노하우 이전도 미국보다 수월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 UAE가 눈독을 들일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풍부한 UAE가 그 자리를 충분히 대신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0일부터 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UAE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방문한 UAE 군 관계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덱스 2023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중심 전시회로 경년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전시회 개막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65개국 1350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이 있었지만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의 활약이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UAE는 지난해 1월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올해도 대규모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 장기화와 후티 반군 분쟁,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과의 지정학적, 종교적 긴장 등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전 세계 무기 수입국 9위에 올라설 정도로 무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는 주력 항공기인 FA-50을 비롯해 KF-21 소형 무장 헬기, 상륙 공격 헬기, 수송기, 수직 이착 육무인기 등 미래 항공 전력을 이번 전시회에 선보였습니다. FA-50은 지난해 폴란드에 48대를 수출해 우수성을 입증하며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경공격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첫 비행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에 대한 현지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함께 UAE에 방문한 이종섭 국방장관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UAE 국방특임 장관과 회의를 열어 지난해 양국 국방,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기 공동개발에 대한 사항도 언급되면서 인니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체결된 MOU에서 한국과 UAE는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며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추가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한 내용도 지속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더 확장해 식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AE는 인니를 몰아내고 충분히 KF-21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이유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또 그간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 교류 확대, 상호 교육 훈련 참관 등 군사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UAE는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중동붐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산, 원자력, 에너지 분야와 같은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까지 약 40조 원가량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새로운 중동의 봄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UAE 간 굳건한 신뢰관계는 K방산이 중동에 진출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수송기 공동개발을 넘어 FA-50 경공격기와 수리온 헬기 수출, 특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같은 미래 전력과 관련된 협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970년대 건설과 토목공사가 첫 번째 중동붐을 일으킨 것처럼 K방산을 앞세운 제2중동붐이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